이제 P이면 Q이다. 요런 게 명제였지. 명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게 항상 확정되는 거. 자, P이면 Q이다. 요게 참일 때. 자, 기호는 앞으로 요렇게 쓴다. 두 줄을 요렇게 꺾게 되면 P이면 Q이다. 요게 참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언제 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참이 되느냐 하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 그 다음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면 P이면 Q이다. 자, 이거는 P지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P다. 그죠? 그럼 그거는 다 Q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잡더라도 P이면 Q이다. 이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그 진리집합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PQ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P인데 Q 맞지? 근데 이런 거는 P인데 Q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참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P하고 Q가 이러한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어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할 때. 알겠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꼭 기억해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P하고 Q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역도성이 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 P와 Q 사이에 포함 관계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P가 Q가 되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더 필요 없다. 이미 다 만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P를 잡더라도 P는 Q더라.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 요 말을 보게 되면 요게 참이다. PQ는 요런 관계다. 이 세 개가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 P이면 Q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말이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요 말이나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 세 개는 서로 같은 말이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거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렇게도 불러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건 같은 말이야. 이거는 같은 말인데 P를 먼저 한 거야. P는 Q이기 위한, 자, 요거는 Q가 되기 위한, 이거는 충분. 조건이 충분이다. 만족되어 있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자, Q는 P가 되기 위해서, 자, 요런 Q는 P가 될 수가 없지. 하지만 요런 Q는 P가 될 수 있다. 그지? 이런 상태에서 Q는 P이기 위한 하면, 그때는 필요 조건이 되죠. 무조건 P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 그림을 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면 요 포함관계 떠올려야 돼.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됐지? 자, 앞으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을 주면 요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고치는 거예요. 항상 필요 조건으로 줄 때는 필요 조건으로 보지 말고 항상 충분 조건으로 보자. 그래야 덜 헷갈려. 필요 조건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필요 조건인 상태로 보려고 하지 말고 충분 조건인 상태로 반대로 고치는 거예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요 말이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거는 같은 말이야. 이해됐지? 이 세 개 말이 헷갈리면 안 된다 했다. 자, 그러면 PQ 사이에 그런 포함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겠지. 똑같으니까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자, 요렇게 될 때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그럴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자, 그런 관계 증명. 자, 그 다음에 증명한 거, 증명. 증명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 다음에 기류법, 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개는 간접 증명법이에요. 간접. 이건 직접 증명법이 아니고 간접 증명법이에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러니까 대우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맞지?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명제를 직접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 명제에 대한 대우를 구해놓고 그 대우가 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우가 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도 역시 증명이죠. 그래서 대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 다음에 기류법. 자, 기류법은 처음 들어봤지? 기류법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야 돼.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조건 결론을 부정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서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되는 것을 보인다. 모순되는 것을 보인다. 결론을 부정한 사실로부터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증명된 거 이런 것들 있지. 거기에 모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류법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나중에 예제 통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이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 하는 것은 우리가 등식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거를 항등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등식에서는 그거를 항등식이다 이렇게.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 그런 걸 왜 항등식이라 했지? 항상 성립하더라. 부등식이. 그런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그런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 이제 이용되는 형태들을 보면, 자, 내가 A가 B보다 크다를 밝혀야 될 때가 있어. A가 B보다 크다를 밝혀야 될 때가 있어. 자, 그럴 때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A에서 B를 뺏는 값이 0보다 크더라 이 사실을 밝혀버려요. 이거를 밝혀줌으로써 그게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대설을 앞으로 어느 게 크다를 알아보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됐지?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일 때 한해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렇다기 때문에. 그럼 제곱의 합도 당연히 제곱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건 언제 0이 돼? 둘 다 0이 될 때 말고는 없다. 그지? 제곱의 합이 0이 될 때. 자, 3번하고 같은 말은 절대값의 합이 0이 될 때. 같은 말이지. 절대값의 합이 0이 될 때. 왜냐하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0이다. 둘 다 0. 그 다음에 절대값은, 자, 절대값을 그냥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했는 거라고 같다는 거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 절대값이 있는 식을 쓸 때 많이 써야 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라는 거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했지, 이렇게. 그럼 요거는 곱했는 거에 절대값과 같다. 증명할 때 많이 써야 돼, 요거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더라. 그 다음 절대값끼리 곱하면 곱해서 절대값을 취한 거랑 같다라는 거. 자, A가 B보다 클 때 A 제곱도 B 제곱보다 크다.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양수일 때 요것도 주의해. 양수일 때만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음수일 때는 그런 게 성립 안 해.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섞여 있을 때는 뭐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양수일 때는 요 말이랑 요 말은 같은 뜻이고. 요렇게 되면 루트A 루트B도 역시 똑같은 뜻이 됩니다. 요럴 때 이야기야. 루트A 루트B도 역시 같은 뜻이야. 자, 참고로 A가 B보다 크면 AB가 양수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요렇게 된다 했지. 제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세제곱 B 세제곱 요 관계는 항상 이렇게 돼. 세제곱일 때는 홀수일 때는 항상 성립. 이 수가 짝수가 될 때는 양수일 때만 성립. 홀수가 돼버리면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은 거야. 요거 풀어라 라고 하면 요거 푸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다. 이것도 잘 알아도. 자,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 인수분 해보자. a 더하기 b a 제곱 ab b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요 공식 알고 있지? 자, 요 식과 요 식이 여기서 있는 식이기 때문에 눈에 익었지. 이제 우리 공식을 알고 있는 식이니까 이 식은 우리가 이미 요 식을 알고 있잖아, 그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이든 요 식이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면 a 꼴 b 꼴 0일 때 성립하다. 그렇게 다 외워놓는 거죠. 자, 이제 왜 그런지 봐. a 제곱 플러스 ba 더하기 b 제곱. 자,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거다 지금. 자, 이 식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a 제곱 플러스 ba가 있으면 항상 뒤에는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게 있어야 요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b제곱을 빼버리면 더하고 뺐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고 원래 b제곱이 있습니다. 원래 b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가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자, 뒤에는 4분의 3 b제곱. 자,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는 무조건 ab 값에 관계없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 등호는 넌이 되는 거는 0이 될 때는, 넌이 된다는 것은 요게 0이 될 때예요. 자, 요게 제곱이 0이 되는 방법은 요거 0이고 요게 0이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여기서 b가 0이지. 0이 되려면. 자, b가 0이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려면 a도 0이에요. a 꼴 b 꼴 0일 때 성립. 이거 놓치면 안 돼. 항상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더라 꼭 알아놔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하더라. 즉, 요 식은 항상 0보다 큰데 a가 0이고 b가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양수가 된다.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0이 되는데 나머지는 항상 양수다. 자, 마이너스는 그냥 요게 마이너스는 요것만 바뀌는 거야. 요것만 바뀌는 거죠. 그럼 역시 똑같은 형태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등호는 두 수가 모두 0일 때. 증명하는 거 다 해봐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산술, 다시.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자,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요런 거 있었지. 요러면 띄워놔야 돼. 요런 식. 자, 요 식에서 꼭 알아놓아야 될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요게 0이야, 요게. 우변 전체가 0이 되겠네.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다. 요건 외워놔야 돼. 요게 0이다 라는 말이 주어지면 요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요식 a 제곱, b 제곱, c 제곱. 요거는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자, 다시 요거는 2분의 1에 a 제곱 1개, b 제곱 1개, ab. 자, 그까지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똑같은 방법으로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이지. 자,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0보다 크겠지.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이. 자, 이것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0이고 0이고 0일 때요. 등호는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된다. 요럴 때 성립합니다. 등호는 A 꼴 B 꼴 C. 그러니까 이까지는 잘 정리해야 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자, 요런 말이 잘 나와. 이것이 0이다 하는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돼야 돼. 아, A, B, C가 같다. 이런 뜻이야. 이 값이 0이 된다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된다 하면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래서 요 값이 같게 된다.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렇다 그런 거 지금 증명한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A, 절대값 B를 더해주면 절대값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양수. 이것도 양수. 자, 각각이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를 정리해도 같은 말이었지. A가 B보다 큰데 요게 요렇게 될 때는 요 말이랑 A제곱이 B제곱보다 요 말은 같은 의미라죠. 그래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각각이 양수야. 그래서 요 부등식을 뭘 정리해도 되느냐면 제곱은 요거를 정리해도 같습니다. 자, 크다를 정명할 때는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명하면 된다 했지. 자, 그래서 요거 제곱 현식에서 뺄 거야. 자, 먼저 앞에 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그건 A 제곱하고 같다 했잖아. 그 다음 2AB. 2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 그게 B제곱, 요게 좌변이에요. 자, 우변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 했지. 그래서 요게 A제곱, 2AB, B제곱 해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 거예요. 자,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요거는 같으니까 없어졌네.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요거는 같으니까 없어지면 2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 요거하고 같다 했지. 자, 마이너스 2AB 그냥 AB 앞에 묶어놨으니까. 그럼 절대값 취하면 그냥보다는 AB가 양수면 같을 거고, 그 다음 AB가 음수면 이게 더 클 거고, 그러면 같으면 0이 될 거고, 크면 양수가 될 거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요 식이 요 식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식이 요 식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넌 언제 0이 되나 이 말이지. 등호는 AB의 절대값이랑 AB가 같을 때, AB의 절대값이랑 AB가 같을 때. 자, 절대값 취한 거랑 그냥이랑 똑같아. 자, 그 말은 AB가 어떤 수일 때, 요런 수일 때, 요런 수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AB가.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증명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게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요식은 요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저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랬다. 자,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등호가 요때 성립한다. 여기서 는 되면 요렇다 하는 거죠. 그거는 공식까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 두 개는 외워야 돼. 절대부등식. 앞에 거 증명하는 그런 형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꼭 외워가지고 앞으로 써야 돼. 그래서 산술 평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거 절대값. 자, 먼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자, 산술 평균은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거를 우리는 산술 평균이에요. 자, 만약에 숫자를 3개를 더하면 3을 나누면 그게 산술 평균. 4개를 더하면 4를 나누는 게 산술 평균. 자, 기하 평균은 2개를 곱하면 제곱권을 취한다. 3개를 곱하면 세제곱권을 이렇게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다, 그지? 하여튼 그런 관계가 계속 성립하는 거야. 이 두 개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 두 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 일단 적용해 보자.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요렇게 쓸 적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준 거예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뺐을 적에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요건 통분해 보이죠. 2분의 A 더하기 B
여기서 요거는 분모가 1로 보면 되니까 2분의 2니까 요거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썼어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지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기 때문에 A를 루트 A 제곱이다, B를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 요식은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제곱이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 항상. 등호는 요게 0이 될 때, 0이 될 때. 0이 될 때는 요게 0이 되면 되니까 결국 A 꼴 B일 때. 등호는 A 꼴 B일 때. 자, 그래서 요식은 요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주의할 거. 요 조건 빠뜨리면 안 돼. 산술 기하 평균은 언제 쓰느냐 하면 양수일 때 써요. 자, 그럼 산술 기하 평균 조금 더 추가로 설명 더 하면 이건 언제 쓰느냐 하면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 양수라는 말이 주어지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10이야. 이런 식으로. 합이 일정하거나. 두 개를 곱하면 10이야. 이런 식으로 곱이 일정할 때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산술 기하평균 관계를 쓴다. 그렇게 딱 생각해야 돼. 자, 요거 증명은 요렇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줘도 되겠지. 그럼 미리 제곱을 해버려.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루트 AB 요거 제곱을 이렇게 빼줘요. 양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좌변은 왼쪽식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이거는 그냥 AB지. 제곱했으니까. 그냥 AB면 4분의 4AB가 됩니다. 4분의 4AB. 다시 요거는 4분의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돼요. 그래서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요게 0이 될 때는 A 꼴 B일 때. 제곱을 해서 빼도 되고 그냥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요. 자, 편하기는 밑에 게 조금 편해 보이지? 제곱을 해서 하는 게. 자, 요게 이제 산술 기하평균 관계. 이건 외우는 거랬다. 계속 외웠어야 돼.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하는 거는 자, 산술 기하평균 요때 쓰는 거라 했다. 그지? 산술 기하평균은. 근데 슈바르트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다 씁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씁니다. 뭐가? 요렇게 했는 거는 요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자, 이것도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증명해 주면 되겠네. 좌변에서 우변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증명할 거야. 그럼 좌변 전개식이 보자.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우변 전개한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요거를 이렇게 뺄 거예요. 자, 빼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면 없어지겠지. 자, 그럼 남는 게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자, 다시 요식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돼요. 제곱이니까 또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좌변은 우변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AY는 BX일 때. AY는 BX일 때. 자, 요렇게 하면 나중에 외울 때 어려워. 외울 때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기 편하게 해줄게. B를 나누고 양변을 Y를 이렇게 나누면 같은 말이죠. 이거는 A 대 B랑 X 대 Y가 같을 때, A 대 B, 요 B랑 X 대 Y, 요 B가 같을 때 0이 되는 거죠. 등호가 성립됩니다. A 대 B는 X 대 Y일 때. 요렇게 하면 외우기 쉽다 있다. 요렇게 하는 거보다는 A 대 B는 X 대 Y.
AB의 B랑 XY B가 같을 때, 자, 그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는 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볼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뒤에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지? 그런 게 곱해져 있어. 그러면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냐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 한 개씩 AX, 이쪽과 이쪽을 하나씩 BY, 요거 전체의 제곱보다는 요 좌변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참고로 이것도 계속 성립해. 이런 식으로 B제곱 C제곱, 그럼 이쪽도 X제곱 Y제곱 Z제곱, 그럼 이쪽에도 AX BY CZ의 제곱 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 일 때, A 대 B는 X 대 Y 일 때. 그래서 요런 식을 쓰려면 이제 그 아까 등호가 성립하는 걸 요렇게 하지 말고 아까 같이 그렇게 외우는 게 외우겠죠. A 대 B는 X 대 Y,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 그 B하고 같을 때.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3분의 하면 이제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3개를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근 해서 역시 이렇게 씁니다. 자, 등호는 A 이꼴 B 이꼴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2개짜리만 이제 해놔놓으면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차질이 없으니까 요거 2개만. 이거 2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언제 성립하더라? 등호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특히 두 번째 요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자, 두 조건. 자, 무슨 조건인가를 구하라 했다, 그지? 자, P는 요렇게 되는데 Q는 요렇게 되네. 요거는 3이고 요거는 풀마 3이고. 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무슨 조건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됐지? 근데 이거는 봐.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 잘 하기, 표현하기 어렵지. 이런 거는 요런 표현이 되잖아. 43번도 봐. 4의 약수하고 12의 약수는 4의 약수는 요렇게 될 거고 12의 약수는 요렇게 되겠지. 이것도 요게 P이고 요게 Q니까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요것도 충분 조건. 이거는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240번, 43번 이런 형태들. 포함 관계를 가지고 조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게 알아보는 거고. 요거는 1, 2니까 요거 두 개는 똑같이. 요거는 X가 1 또는 2잖아. 요것도 1 또는 2네. 그럼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요때는 봐. 자, 요 식을 양변을 똑같은 수 Z를 나누면 요거지. 그래도 함부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Z가 0일 때는 못 나누니까. 자, 여기서 요렇게 갈 때는 양변의 Z를 곱했다는 말이지. 곱하는 거는 0을 곱하든 뭐든 다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P하고 Q 사이는 요렇게 성립합니다. 요렇게 성립합니다. 그럼 요렇게 읽으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요거는 필요 조건이잖아. 요렇게 성립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지. 그럼 요렇게 성립하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요렇게 성립할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렇게 성립하면 P가 Q가 요렇게 돼 있다. Q가 요렇게 돼 있고 P가 요런 관계고. 그래서 요렇게 성립하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물었지. 묻기를 그렇게 물었다. 그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요거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한다. 증명. 다음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 대우는 뭐냐?
P이면 Q이다. 여기 요런 명제가 있어. 자, 여기서 Q이면 P다. 이렇게 하면 뭐라 했노? 역이랬지, 역. not Q이면 not P. 요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not Q이면 not P.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요 명제의 대우는 요게 대우예요. 자,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 거짓이 똑같은 거라 했다, 그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잘 봐라.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게 변하면 안 돼, 이거는 전제 조건이야. 여기서 쓰는 AB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사용하시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역이 되든 대우가 되든 이 AB가 자연수다는 이 사실은 변하면 안 돼. 자,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요게 가정이지. 이게 P란 말이야.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 이 말이잖아. not Q. 요거를 부정해야 돼. 잘 봐.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요거 부정합니다. A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예를 들어서 3, 4 이런 거 한 개가 홀수지. 이러면 두 수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죠. 5, 2 그래도 적어도 하나가 홀수지. 7, 7 적어도 하나가 홀수지. 이런 게 적어도 하나가 홀수예요. 자, 부정이라는 것은 요것이 아닌 거라는 뜻이야. 부정이라는 것은. 그럼 나머지 또 형태는 뭔데? 둘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녹색의 부정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 빨간색의 부정은 녹색이 되는 거예요. 부정할 때 그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다의 부정은 그것이 아닌 경우는 둘 다 짝수인 경우예요. 그래서 A, B가 모두 짝수이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의 부정이 두 개가 모두 홀수이면. 자, 결론 납피 A 플러스 B가 홀수다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짝수다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부정을 처음에는 부정하면서 많이 틀려. 부정을. 자, 이제 A, B가 모두 짝수라 했지. 자, 모두 짝수일 때는 우리 이런 표현 잘 알아둬야 돼. 모두 짝수면. 그리고 K하고 L은 자연수다. 요거 붙여줘야 되고 K하고 L은 자연수. 자, 참고로 모두 홀수다 하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A는 2K-1 B도 2L-1 그리고 KL은 자연수다. 여기 자연수 집은 1부터 집어넣어. 1 넣으면 1 2를 넣으면 3. 자, 2K 하면 짝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지. 짝수에서 1을 빼거나 1을 더하면 홀수잖아. 1을 빼도 1을 더해도 홀수.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2K 플러스 1 이것도 홀수야. 근데 잘 기억해. 앞으로 홀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야 KL이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자연수다 해버리면 1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1 집어넣으면 3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KL이 0 이상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요렇게 홀수를 표현한다는 거 요것도 잘 알아도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야 되겠어. 짝수는 2K 또는 2L 요런 식으로 쓰고 KL은 자연수다. 이제는 더하면 짝수가 됐지. 더하면 지금 이제 대우를 증명하는 거야. 대우를. 자, 대우에서 가정이 뭐냐 하면 두 수가 모두 짝수다. 이게 가정이야. 지금부터 이게 가정이 되는 거야. 자, 두 수가 모두 짝수면 두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결론. 요게 결론이지. 결론. A 더하기 B가 짝수다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야. A 더하기 B는 두 개를 더하면 2 K 더하기 L. 자, K도 자연수, L도 자연수. 그럼 2 곱하기 자연수 하니까 이거는 짝수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죠? 2 곱하기 자연수는 짝수다. 따라서 뭘 증명한 건데?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대우가 참이다 하는 걸 증명했어요. 자, 대우가 참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대우를 이용한 정명이다. 대우를 이용한 정명. 자, 한 개 더. 자, 기류법이에요. 기류법. 자, 기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한 사실로부터 결론을 일단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해야 돼요. 그 사실로부터 가정이나 이미 참인 것이 증명된 그러한 명제에 모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기류법이다. 처음에 할 일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자, 가정, 결론. 자, 이 부분이 결론이지. 이거를 부정해야 돼.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 자, 보자. P이고 Q. 이렇게 돼 있지. A가 0이고 B가 0이다. 요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not P. and는 뭐가 된다면 O와 not Q. 요거 절대적인데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부정할 거예요. 부정하는데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and로 P and Q야. 그럼 not P, O와 not Q. 즉 A가 0이 아니거나 요거 이해됐지? B가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부정해야 돼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자,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는 자, 요것도 0이 아닌 수가 안에 들어있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하나는 0일 수가 있어. 하지만 최소한 한 개는 0이 아닌 수가 있는 거야.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0이 아닌 수가 있어. 0이 아닌 수가 있는데 절대값 해버리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수가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가정에서는 뭐라고 했어? 0이다 해놨잖아. 그지? 요게 어디에 모순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요렇다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 거야. 이것은 요렇다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 거야. 자, 모순되는 상황이 한 개 밝혀졌다. 그지? 그러면 따라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결론을 부정을 일단 해야 돼.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가정 또는 이미 참인 것이 증명된 명제에 모순이 되더라는 상황, 모순되는 상황은 하나를 발견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그 명제는 참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기류법이다. 기류법. 자, 그 다음에 좌변이 우변보다 두 실수 A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크다를 증명하는 건 항상 뺏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돼. 그래서 요거 뺄 거야. 여기서 빼면 이렇게 돼. 자, 요거는 5b제곱을 다 쓰지 말고 4b제곱만 쓰고 b제곱을 따로 더 써도 같은 말이겠지. 4b제곱이 되면 요까지가 a-2b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남아있는 b제곱. 그럼 제곱이니까 제곱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좌변은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요 각각이 다 0이 돼야 돼. 요게 0이 되면 b가 0이고 b가 0이니까 a도 0이고 그래서 등호는 a 이꼴 b 이꼴 0일 때 성립한다. 등호는 a 이꼴 b 이꼴 0일 때 성립.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절대부등식 요거 아까 증명하는 거 해봤고, 자, 그 다음에 48번에 양수라는 말이 있고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양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다가 주어질 때는 항상 요거 쓰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반드시 합, 곱 둘 중에 하나는 일정해야 돼. 자, 지금 주어진 두 수는 요 수하고 요 수잖아. 자, 이 수는 뭐가 일정하냐면 곱하면 항상 1이잖아. x값의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곱이 일정이다는 이게 빨리 보여져야 돼. 이 식을 보고 곱이 일정. 양수네.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 쓰는 거야.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는 산술 기하 평균. 자, 그럼 다시 요 식을 요렇게 써도 같은 말이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루트 AB 요렇게 써도 된다. 그지? 해서 x랑 x분의 1을 더하면 크거나 같아. 2루트 x랑 x분의 1을 곱했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그럼 요거 곱하면 아까 일정하자. 1로. 요거는 1이야. 1. 그럼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지. 그 말은 최소값이 2가 된다. 요건 최소값이 2가 된다.
언제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하는 건 두 수가 같을 때지. 언제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즉 x 이꼴 1일 때, x 이꼴 1일 때. 현규, 이건 왜 이래?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즉 x 이꼴 1일 때. 자, 그럼 49번도 똑같은 거다, 그지? 49번도. 요때 쓰는 게 산술 기하평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아까 증명해봤다, 그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 아까 증명.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2는 소수다. 참. 11은 10에 가까운 수다. 가깝다 이런 거는 기준 없는 거지. 아름답다 이런 거 다 기준 없다, 그지? 16은 3의 배수다. 거짓인 명제다. 헷갈리면 안 돼. 참 거짓이 판별이 되면 명제라 했다, 그지? 이건 거짓인 명제. 자, 이거는 x가 1이면 참, x가 마이너스 1이면 거짓. 요런 거는 조건이라 했지, 조건. 그래서 명제에 해당하는 거는 1번, 4번. 자,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제 명제 중에서도 참인 거 골라야 돼. 자,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다. 자, 4의 배수, 2의 배수. 요런 관계지.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잖아. 그래서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요런 거야. 그래서 4의 배수 P는 Q다. P가 Q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요거는 참이 되는 거야. 4의 배수는 어떤 것을 잡아도 다 2의 배수다. 약수입니다. 자,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억각이 뭐야? 요렇게 할 때 요런 각을 억각이란다, 그지?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지? 참이다, 거짓이다? 이건 거짓. 앞에 평행한 두 직선이 이루는 이게 빠져 있잖아. 평행한 두 직선이 이루는 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짓. 소수는 모두 홀수다. 모두 홀수인데 홀수가 아닌 게 하나 딱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는 거짓. x가 2면 x 더하기 3은 5다. 요거는 참.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부정을 하라 하면 이 부정하는 거를 좀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부정이 조금 안 쉽다. 자, x하고 a는 같다의 부정은 다르다. 이거는 쉽지. x는 a이다. x는 a가 아니다. 이건 쉽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부정. 자, 부정하는 거는 집합으로 시작하면 여집합 이 말이에요, 그지? 조건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p라 하면 부정은 이게 부정이 되는 거야, 항상. a부터 b까지. 자, 요거의 부정은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요것은 여집합. 이게 아닌 거.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요게 부정이야. 자, 또는 하는 거는 부정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 물론 반대로 돼요. 그리고 부정을 하면 또는 이렇게. 또는 그리고 요것도 부정을 하게 되면 서로 반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53.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이게 0이야. 이게 0이라는 말은 A 이꼴 B 이꼴 C 세 수는 모두 같다 이 말이죠. 이게 0이라는 말은 세 수가 모두 같다. 각각 0이 되니까. 자, 이거의 부정이야. 세 수가 모두 같다 이 말이야. 이 말이지. 세 수가 모두 같다. 그럼 이거 부정하면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세수가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세수가 모두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제? 세수 중 서로 다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수가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세수가 모두 같다가 아닌 게 다 부정이 됐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수 중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는 세수한 두 개의 수는 서로 다르다. 세 개가 다 다르거나 어느 두 개는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른 두 수가 존재한다. 자, 그거하고 같은 거 찾는 거야. 요 부정. 세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 세수 중에 서로 다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자면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다 이 말이지. 이걸 부정하면 A가 B 또는 B 꼴 C 또는 C가 A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수가 적어도 두 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두 수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부정은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게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고 이 말이지. 세수가 다 0이 안 돼야 돼. 즉 이거는 세수가 모두 다르다잖아. 세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은 세수가 모두 다르다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그렇게 하면 그건 부정이 아니야. 세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은 적어도 다른 수가 두 수는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적어도 두 수는 서로 다르다. A, B, C는 서로 다르다. 1번이랑 2번은 같은 말이지. 자, 이것도 A가 B, B가 C. 이런 말이 이고가 아니다. 그지? 이고가 아니야. 이고가 아니고 여기 오화가 돼야 됩니다. 오화가. 자, 그 다음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A, B, C 중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 A하고 B하고 다르거나 B, C가 서로 다르거나 CA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5번이 다르다. 그거하고 같은 얘기. 즉, 요거 부정이 요거다. 됐죠? 자,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가 아니고 53번 잘 해놔있는데 자, 다음 중 부정이 참인 명제는 부정이 참이야. 이 말은 명제가 참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부정을 하면 참이 돼. 그 명제는 거짓이다 이 뜻이에요. 부정만 하지 말고 부정하면 해서 풀란 말이 아니고 부정이 참이라는 말은 명제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거짓인 명제를 찾아. 부정하면 안 된다 했다. 부정을 해서 참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명제인 상태에서 거짓인 것을 찾아라. 똑바로 해라 이런 거. 의외도 답은 다 나와. 답은 나오는데 부정을 안 해도 되는데 싹 다 부정을 해가 풀면 당연히 불편한 거지. 15의 양의 약수의 합은 24다. 그럼 15의 양의 약수 다 해보는 거야. 1, 3, 5, 15. 그러면 15, 19. 19네. 15의 양의 약수의 총 합은 19야. 아니지. 24네. 그럼 이건 참이지, 참. 참인 거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인 거 찾는 거야. 거짓인 거. 2는 소수가 아니다. 이 거짓이에요. 2는 소수인데 소수가 아니다. 있어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것도 참이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상이 서로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다. 참이지.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거짓인 거 찾는 거야. 이거는 무리수다. 이건 2닭이니까 4잖아. 4는 유리수인데 무리수다. 거짓이지 이거는. 거짓인 명제는 디귿과 미열이다. 그다음 칠리지파. 이거는 다 이대째. 부정은 P의 여지파. 그 다음에 또는 하는 건 합지파. 그리고 하는 거는 교지파. 자, 55.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럼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요거야, 그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자, 조건 P는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하고 3이. 자, 마이너스 2하고 3은 요 전체 집합에 들어있다, 그지? 요거의 진리 집합은 요거예요. 진리 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 있는 수 중에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10이 나왔어. 그럼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2만 돼. 요 범위 안에 있는 수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돼. 진리 집합 안에 있는 수. 그래서 요거는 2, 4, 8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2하고 4. 이것도 둘 다 있지. 자, 요게 P고 요게 Q네. 그럼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구하면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2, 3, 4. 요게 P 또는 Q의 진리 집합. 또는 하는 거는 합집합. 그리고 하는 거는 교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를 할 때, 자, 이것의 진리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의 진리 집합. 자, 먼저 P는 요거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요게 P야. 그 다음 Q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Q야. 자, 이 PQ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4부터 2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을 하면 현재 요거 두 개잖아. 그것이 아닌 게 요거잖아. 그래서 P 합 Q, 요것이 아닌 것 찾아야 돼. P 합 Q가 아닌 것. 요거 두 개 합집합이 아닌 게 요거잖아. 그 다음에 발레. 소수는 짝수, 소수는 모두 홀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그지? 소수는 2가 홀수 아니잖아. 근데 나머지는 다 홀수지. 자, 그러면 소수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 소수. 자, 홀수 집합이 이렇게 있어. 홀수. 요게 2단 말이야. 여기는 나머지 소수지. 나머지 소수. 자, 소수이면 홀수다. 자, 이거 소수인데 홀수 맞네. 소수인데 홀수 맞네, 그지? 소수인데 홀수 맞아. 다 이렇게 되면 참이야. 근데 요거는 소수인데도 홀수가 아니잖아. 요런 거를 우리는 발레라 해, 발레. 알겠지? 소수 중에, 그럼 발레는 소수인데 홀수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레 정리한다, 이제. P이면 Q이다가 이게 거짓이야. 이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참이 되면 P하고 Q는 요렇지. 자, 어떤 P를 잡더라도 Q가 안 되는 건 없다, 그지? 그 참에서는 당연히 발레가 없지. 거짓인 게 없으니까. 이제 거짓이 있을 때는 P하고 Q가 예를 들어서 요렇다라고. 이런 거는 다 참이 돼. 근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참이 안 되지.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발레가 돼. 이것도 Q가 아니잖아. 그럼 이런 거는 발레가 돼, 안 돼? 이건 발레가 아니야. P가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발레는 반드시 P인데 Q가 아닌 것, 요게 발레가 돼. P이면 Q이다의 발레는 P인데 Q가 아닌 것. 요런 거랍니다. 요런 것들이 발레가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 P이면 Q이다. 요거의 발레를 구하랬어. 그러면 P의 여집합인데 Q가 아닌 것. 요게 발레가 돼.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것. P인데 Q가 아닌 것. 그게 발레가 돼. 발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발레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발레는 요거야.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것.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것. 만약 요렇게 되는 명제에서 발레를 구하라면 P의 여집합인데 Q가 아닌 것. 알겠지? 무조건 요거란 말이 아니고 요 명제에서는 요게 되는 거야. 그지? P인데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레라 해요. 그럼 여기서 발레에 해당하는 건 요거란 말이야. 다시.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그지? 그럼 Q인데 P가 아닌 것. Q인데 P가 아닌 것. D, F, G. 요게 발레가 돼.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 즉 발레는 어디 찾냐면 Q인데 그 중에서 P가 안 되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면 그게 발레.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잡으면 발레. 자, 요 명제에서 발레를 구하라 있어. 그럼 앞에 거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거. 요것이 아닌 거는 바로 Q가 되겠지. Q의 여집합이 아닌 것. 그거는 Q가 되잖아. 그래서 발레는 요게 발레가 돼. 앞에 거인데 뒤에 것이 아닌 거. P인데 Q가 아닌 거. 요거인데 요것이 아닌 거. 이해됐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X는 3의 배수, 자, Q는 X는 짝수. X는 짝수. 그럼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찾아라. 발레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럼 발레에 해당하는 거는 P의 여집합인데 뒤에 있는 집합 Q가 아닌 것. 즉, P 합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발레가 돼요. P 합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발레.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 자, 3의 배수 중에 짝수는 교집합이겠지. 3의 배수 중에 짝수. 그럼 3, 6, 9, 12. 더 없네. 이제는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 B는 짝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돼. 그럼 전체 집합은 1부터 10이지. 그럼 1이 여기 있네. 2, 3, 4, 5도 바깥쪽에 있겠네. 7도 바깥쪽에 있네. 8, 9, 10 이렇게. 그럼 지금 찾는 건 요거 찾아라 했으니까 1로 7이 답이에요.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이 명제가 참인 것.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 자, 제곱이 1이면 그 X는 1이가 아니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거는 봐. P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P가. 근데 Q는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하면 거짓이다. 발레는 요런 게 다 발레가 돼. P이면 Q이다 하면 거짓이야. Q이면 P이다야 참이지.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참인 거 찾는다 지금. 더해서 0보다 크면 곱해서 0보다 크나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말이지. 그런데 더해서 양수가 돼. 그럼 이거는 5하고 마이너스 1하고는 더하면 양수 맞잖아. 하지만 곱하면 음수가 되겠지. 틀렸다 이것도.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제곱하면 1보다 크다. 당연하지.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는 요거하고 요거잖아. 요런 수든 제곱을 하면 1보다 크다. 요게 승리. 이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자, X가 요렇다. 즉, 요 사이 수지, 요 사이 수. 요 사이에 있는 수는 제곱하면 1보다 작지. 요 사이에 있는 수는 어떤 수든 간에 제곱하면 1보다 작잖아. 요 틀려.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틀렸지. 직사각형이라 해야 되겠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다. 수학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 풀면 어려워. 이런 문제. 수학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 집합하고 이제 명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문제가 잘 안 풀어질 거야. 그런 사람들. 그건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따라. 자,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 X도 둘 다 2보다 작아. 그럼 더하면 4보다 작겠지. 둘 다 2보다 작은 수에 더하면서 이건 참. 자, A, B가 무리수야. 그러면 무리수는 더했을 때랑 곱했을 때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맞아, 틀려. 무리수다, 둘 다 무리수인데 무리수끼리 더하고 무리수끼리 곱해놔서
그러면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면 참이야. 어떻게 하면 거짓이야? 모두 유리수가 되면 거짓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루트 2 무리수지, B는 마이너스 루트 2 무리수지. 자, 무리수끼리를 더하면 0 유리수지. 무리수끼리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유리수지. 모두 유리수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하면 이건 틀린 게 됩니다.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거는 틀린 거. 지금 틀린 거 찾아라 일단 두 개. 틀린 거 두 개 찾아라는 거지. 그럼 2번이 답이다 일단. X가 8의 약수면 16의 약수이다. 자, 8의 약수는 16의 약수에 다 들어있잖아. 그 8의 약수를 잡으면 무조건 16의 약수이다. 이거는 참인 거다. 자, 두 짝수의 합은 짝수다. 그렇지. 짝수끼리 더하면 짝수다. 이것도 맞네. 참이야. 자,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A하고 B가 같다. 꼭 A, B가 같다는 말이 아니지. B, C가 같은지 A, C가 이거 모르잖아. 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네. 답은 2번하고 5번 요게 답이야. 틀린 거 찾아야 됐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62. 세 실수 앱이 다음 중에서 참인 것을 골라. 자,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이 말은 두 개가 다 0이란 말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둘 다 0이란 말이야. 근데 A, B 곱하면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P, Q 참이다. 그지?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죠. 그럼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가. 이 틀렸지. 하나는 0이 아니라 된다. 그지? 곱해서 0이란 말은 적어도 하나가 0이란 말이죠. 그래서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다. 이 말은 거짓이 돼요. 이건 거짓. 아, 이거는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요거는 참이네. A, B, C가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 A가 B, B, B가 A가 C보다 요렇지. A, C는 요런 관계지. 거기다가 양변에 B를 곱했지. 여기도 B를 곱하고 여기도 B를 곱했어. 그러면 부동가 그대로 있나? 모르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죠? 거짓이야 이거는. B가 양수이면 참이지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문제 안에서. 자, 이게 0이라는 말은 A 꼴 B 또는 B 꼴 C야. A, B, C 중에 A하고 B가 같거나 또는 B, C가 같아. 그러면 A, B, C가 다 같아야 되나? 틀렸지 이거는. A하고 B는 같고 B, C는 달라도 돼. 또는이니까 이게. 요게 0이 되거나 또는 요게 0이 되는 거야. 또는이야. 또는 AND가 아니고 AND 같으면 A, B가 같고 B, C가 같으면 세 수는 모두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수가 같다가 아니고 적어도 두 수는 같다 이 말이야. 세 수가 모두 같다가. 그래서 이거 쓰면 되지. 이렇게 계속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엄청 어려워. 수학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어렵지만 기본적인 수학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이쪽 단어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올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건 좀 어려워.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돼.